이건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납치되고 고문당하며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자 한국은 침묵하지 않았다. 정부는 즉시 움직였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신매매와 감금 사건이 폭로되자 한국 사회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마다 연일 관련 소식이 보도됐고 분노한 여론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15일 김재나 외교부 제2차 관할 단장으로 한 범정부 합동대응팀을 급파했다.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주요 기관이 총동원됐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된 한국인들을 구출하고 이 악랄한 범죄 조직의 근원을 뽑아내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미 푸놈펜을 비롯한 위험지역을 특별여행주의보 구역으로 지정했고 범죄 집중지역을 여행금지구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단순한 주의 단계가 아니라 사실상 철수 명령에 가까운 조치였다. 정부는 또한 현지 한국인 80여 명의 생존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남아 전역이 술렁였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 언론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을 보도했다. 태국의 네이션 29 뉴스는 캄보디아가 긴장한다. 한국 원조 중단 검토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다. 태국어로 진행된 뉴스는 놀라움과 동시에 경외심을 담았다. 그들은 말했다. 한국은 진짜다. 자국민이 해외에서 고통받으면 반드시 구한다. 태국 사회는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지 못한 현실에 분노하며 한국의 결단을 부러워했다. 심지어 방송 중 일부 앵커는 한국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태국의 국민은 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국제 사기 조직이 있었다. 수백,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동남아 각지에서 속아 캄보디아로 끌려왔다. 그곳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그러나 그 지옥 속에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 정부는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를 추진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자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청은 이미 현지 공조 요청을 20건 이상 보냈지만 응답은 단 6건뿐이었다. 70% 이상의 요청이 무시된 것이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외교부는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강경 대응론이 폭발적으로 확산됐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군을 투입해서라도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분노는 정치권을 압박했고 정부는 그 압력을 정당한 국가행위로 전환시켰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외교부의 단호한 한마디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퍼져나갔다. 그 말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증명하는 선언이었다. 캄보디아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납치극이 아니었다. 드러난 것은 인신매매, 강제노동, 사이버, 사기, 폭행,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국제범죄 네트워크였다. 국경을 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이 범죄 집단은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등 100개국 이상에서 사람들을 속여 끌어들였다. 그들의 표적은 가난한 청년, 실직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온라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손에 잘못 걸렸다. 한국인 피해자가 속출했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한국 언론은 캄보디아 지옥에서의 구조 신호, 한국인 감금 실태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여론은 폭발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는 연간 10여 건 수준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 만에 200건을 넘겼고 올해 들어서는 이미 330건에 이르렀다. 매달 민간단체에는 구조 요청이 20건에서 30건씩 접수되고 있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로 호소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 절규는 정부를 움직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직접 지시했다. 외교부는 즉각 행동했고 경찰청은 국제수사팀을 확대했다. 그리고 국정원은 캄보디아 내 주요 범죄단지 위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이미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정부 합동대응팀이 푸놈펜에 도착하자 현지 언론들은 한국이 왔다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범죄 조직은 도주를 시작했고 현지 공권력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캄보디아 정부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우리는 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외국인 범죄 조직에 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이 요청한 20건의 국제 공조 중 단 6건만 회신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 말은
설득력을 잃었다. 국제사회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평화연구소는 사기 산업이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1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즉, 이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국가적 이익과 결탁된 구조적 부패의 산물이었다. 캄보디아의 장기 집권자인 훈센 총리는 38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며 경찰과 군, 세무 공무원까지 가족 중심으로 통제해왔다. 이 구조 속에서 범죄 조직은 지방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번성했다. 한국의 강력한 조치는 바로 그 구조를 흔드는 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수사에 기대지 않았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원조 중단도 검토하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캄보디아 내 긴장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그동안 돈 줄 역할을 해온 한국의 경제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다. 한국 국민들은 정부의 결단을 지지했다. 온라인에는 이번엔 반드시 끝을 봐야 한다. 국민을 버리지 않는 나라, 그게 진짜 강국이다. 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외교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다. 한국의 대응이 본격화되자 아시아 각국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태국이었다. 태국 역시 자국민 수백 명이 캄보디아의 온라인 사기 조직에 끌려가 감금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자 태국 언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네이션 29 뉴스는 캄보디아가 절망에 빠졌다. 한국의 원조 중단 경고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내보냈다. 방송 앵커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이 고문당하고 사망한 사건을 좌시하지 않는다. 이미 군 파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태국 현지 시청자들은 놀라움과 부러움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뉴스 속 태국어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한국은 진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국민을 끝까지 구하기 위해 돈줄을 끊고 군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었다. 태국 사회 전체가 한국의 결단력에 충격을 받은 순간이었다. 한 방송 패널은 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한 명의 희생으로도 국가가 움직인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스튜디오는 일순간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반응은 이것이 선진국의 리더십이다였다. 태국 네티즌들은 댓글로 한국이 부럽다. 국민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나라라며 칭찬을 쏟아냈다.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문제는 이미 지역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번지고 있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언론들도 한국의 움직임을 집중 조명했다. 한국이 움직이면 아시아가 변한다는 표현이 반복됐다. 베트남 국영방송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소탕은 동남아 전체의 안보 문제다. 한국의 결단이 아시아 질서를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 또한 한국은 단순히 자국민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와 부패로 물든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태국에서는 한국의 외교력과 군사력이 동시에 언급되었다. 만약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한국군이 직접 움직일 수도 있다. 이 발언은 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0여 년 전 소말리아 해적 사건 당시 한국 해군이 보여준 신속한 구출 작전이 다시 회자되었다. 태국의 또 다른 방송 채널 3뉴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의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경고 수위를 최고 단계로 올렸다. 자국민에게 캄보디아로 가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SNS에서는 한국처럼 국민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심지어 중국 일부 매체까지도 한국의 조치에 주목했다. 한 중국 언론은 한국의 외교력은 이제 무력과 경제력의 결합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피해국이 아니었다. 캄보디아 사태의 중심에서 아시아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행위자로 떠올랐다. 외신들은 한국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 보호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은 이미 선진 외교의 교본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사태는 점점 더 긴박해졌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미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특수부대를 투입해야 한다. 이 주장은 처음에는 정치권 일부의 과격한 발언처럼 들렸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공감 속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군을 보내라.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닌 실질적 행동 요구였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자 외신들은 일제히 반응했다. 한국이 동남아에 군을 파견할 수 있을까? CNN과 BBC, NHK는 연속 보도를 내보냈고 과거 한국이 수행했던 해외 군사작전들이
다시 회자됐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피랍 사건 당시 한국의 707 특임대는 구출 작전을 준비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 구출 작전에서 청해부대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단 10분 만에 인질 전원을 구출하고 해적들을 제압한 그 작전은 지금도 한국 군사력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또한 2023년 수단 내전 당시 한국군은 프로미스 오퍼레이션을 통해 28명의 교민을 무력 충돌 지역에서 안전하게 철수시켰다. 이 작전은 완벽한 성공으로 평가받았고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자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따라서 이번 캄보디아 사태에서 도신속 대응부대를 투입하자는 제안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과거의 성공 사례들이 있었고 그만큼 실행 가능한 논리였다. 합동참모본부는 공식 질의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짧고 단호하게 답했다. 한편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범죄 조직이 도주를 시작했고 경찰과 군 내부에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훈센 정부는 한국이 군사작전을 벌이려 한다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보고서가 다시 언급됐다.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은 국가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뿌리내린 경제활동이다. 결국 범죄 조직을 소탕하면 캄보디아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한국 정부의 압박 카드가 되었다. 군사작전뿐 아니라 경제 제재까지 결합한다면 캄보디아는 결코 버틸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을 중단한다. 외교와 군사, 경제가 하나로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한국은 단순히 분노에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민보호라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다. 이제 문제는 하나였다. 캄보디아가 계속 버틸 것인가 아니면 한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국제사회는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지켜봤다. 캄보디아의 불안은 군사적 위협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짜 공포는 경제였다. 한국이 단호하게 원조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히자 캄보디아 정부는 즉시 비상회의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한국은 단순한 지원국이 아니라 캄보디아 경제의 주요 축이었다. 한국은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 도로, 학교, 병원, 에너지 인프라를 지원해왔다. 이 자금이 끊기면 캄보디아의 지방행정과 복지체계가 마비된다. 태국 방송 네이션 29는 이를 분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원조를 끊으면 캄보디아는 바로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 돈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혈관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지원 규모는 약 100억 바트, 하나로 약 3,700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한 금액은 수조 원에 이른다. 의류와 신발 수출의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과 연결되어 있고 관광산업 또한 한국 방문객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만 해도 약 19만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 한국 관광객 예약이 전면 취소되면서 현지 호텔과 여행업계는 대혼란에 빠졌다. 태국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했다. 캄보디아는 태국인 관광객보다 한국인 관광객에 더 의존한다. 만약 한국이 등을 돌리면 관광산업은 붕괴된다.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인 신발과 의류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캄보디아 신발 수출의 7번째 시장이자 의류 수출의 10번째 시장이다. 이 두 산업은 캄보디아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생계를 이어가는 생명선이다. 그러나 한국의 무역 관계가 끊기면 그 생명선은 단숨에 끊어진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치는 외교적 압박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경제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적 사형 선고였다. 훈센 정권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져 있었다. 태국의 방송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이렇게 요약했다. 한국의 자본이 빠져나가면 캄보디아의 금융시장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한국의 원조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국제신용을 유지하는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내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한국의 조치에 대비해 사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철수 준비를 시작했다. 프놈펜 현지 관계자는 한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 은행도 흔들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위기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국제 언론들은 공통된 메시지를 내보냈다. 한국은 이제 외교적 강국이자 경제적 영향력의 중심축이 되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권위와 힘을
다시 세계에 증명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외교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한 사건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움직였고 외교와 경제, 심지어 군사력까지 결합된 총력 대응은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었다. 캄보디아 사태 이후 아시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많은 나라들이 말했다. 한국은 자국민 한 명을 위해 국가가 움직인다.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언론은 연일 한국의 신속한 대응을 보도하며 자국 정부를 비교했다. 우리도 한국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의 목표가 되었다. 국제사회 또한 한국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미국과 영국의 주요 언론은 한국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고, 일본의 NHK는 한국이 동남아 지역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원조와 협력의 대상이던 나라가 이제는 리더로서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한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보며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던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SNS에서는 강한 나라, 책임 있는 나라라는 문구가 퍼져나갔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캄보디아 정부는 뒤늦게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국면은 바뀌어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설득당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요구하는 나라,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였다. 훈센 정권은 한국의 경제적 조치와 국제적 압박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의 외교력은 단순히 말이 아닌 현실적 영향력으로 작동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의 군사력 또한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 태국은 KF-21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안정의 열쇠라고 평가했다.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FA-50과 KGB 패키지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다. 동맹을 설계하고 지역 안정을 주도하며 국민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 캄보디아 사건을 통해 한국은 힘 있는 정의를 보여주었다. 외교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을 세계가 다시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였다. 국민을 버리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국이다. 한국은 그 문장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이제 한국의 이름은 단지 경제나 기술로 기억되지 않는다. 그 이름은 용기, 정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책임으로 각인됐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가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